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통의 시간 42부입니다. 제 얼굴이 오늘은 좀 안 보이게 했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요 칠판에 글씨를 조금 잘 보이게 찍으려고 일부러, 얼굴을 좀 얼굴을 안 보이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어, 소통의 시간 42부, 스미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제 스미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미싱을 당했습니다. 스미싱을 당했고요. 이제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자들이 와도 사실은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당하려고 하니까 당하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기에 그 A번이 제 핸드폰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A번에 A번은 이제 저도 피해자고, 그다음에 B번도 피해자예요. 그다음에 그 가해자, 빨간색으로 외쳐 놓은 가해자는 이제 스미싱을 하는 인제 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인제 이쪽에서 저한테 인제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은 정말 제가 좀 이게 아다리가 좀 맞았던 게, CJ 대한, 그다음에 운송장 번호 3379 XX 이제 곱하기 뭐 6879, 주소 미확인, 반송 처리 주소 확인 하고, 여기에 보면은 뭐 URL인가 그 이제 그 웹을 접속할 수 있게끔 fg.smskorea.cn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 가지고 택배 주문을 많이 하는 추세고, 저희는 택배 주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저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실제 택배 주문을 많이 하고, 저희 집에 오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옥션에서 제가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대부분 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분명히 주소지를 제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날 제가 이제 좀 일이 좀 많이 바빴었던 거예요. 그래 갖고 혹시나 하고 이걸 누른 거죠. 근데 이제 대한통운 표지가 떠요, 실제. 뜨고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 이름, 그다음에 주민번호를 넣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의 앞자리 6자리를 넣은 것 같아요.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렇게 넣고 놨고, 그래도 웹이 확인이 안 돼, 검색을 눌렀어요. 그래도 어 열리지 않았고, 이거를 또 눌렀어요. 또 누르고, 그리고 인제 또 누르고 어플을 또 깔은 거죠, 바보같이. 인제 그리고 또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저기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넣었겠죠. 이때까지도 사실 저는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잘못됐다는 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쁘니까. 근데 인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인제 인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 때문에 전화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받았다고, 자기가 이제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전화 건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냐 그러니까, 전화를 해 놓고서 왜 안 했다고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웃긴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일단 뭐 "저는 전화 안 했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XX야 뭐야 막 쌍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걸 인제 끊었어요. 그때 인제 제가 느낀 거죠. '와, 스미싱 당했구나.' 스미싱 당했다고 딱 느끼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일단 제일 먼저 한 조치는, 저는 인제
그 114로 전화를 걸었어요. 114. 114로 걸어서 지금 제가 그 문자에 그 택배 문자에 인제 URL 코드를 눌렀다. 그래서 지금 5만 사람한테 지금 전화가 오고 있다. 그렇게 인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접수를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여기 그 뭐죠? 문자 도용, 그거를 문자 도용하는 그 서비스를 신청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전화 끊고 와서 갑자기 문자가 6 개에서 7 개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동시. 거의 드드드드드 들어오고, 거기에 오만 욕들이 막 다 나와 있어요. 뭐 이 뭐 "주식 니나 해라. 부동산 너나 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관련된 인제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인제 정부 관련된 욕들, 이런 것들이 인제 달려서 나왔고, 저는 124에 일단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조치한 거는 그 스미싱을 당하면은 두 번째 조심 해야 될 거는, 아까침에 얘를 눌러 갖고 어플이 깔려 있잖아요, 어플. 어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알약을 핸드폰에 깔아 놓는데, 이거를 깔음으로써 우리가 권한 선정을 할 적에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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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뭐 이래 버리면은 알약이 구동을 하지 않고 닫혀 버려요. 그리고 알약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알약을 깔았어요. 그리고 인제 그 중요 파일만 검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밀 검사 해 갖고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검사를 했어요. 그래 갖고 스파이웨어 관련된 어플들을 지웠어요. 그리고 그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스파이웨어, 그러니까 웨어를 인제 그 치면은 인제 거기 관련된 인제 경찰청에서 하는 사이버, 이제 경찰대에서 하는 인제 어플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인제 어플이 하나가 있어요. 딱 위에 두 개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두 개를 다 깔고 다 돌렸어요. 근데 경찰 거에는 안 나오고, 어 그 어플 이름이 그 영어로 돼 있거든요. 고거를 줘야 하니까는 이제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이랑 열려 있는 것들이, 네트워크 열려 있는 것들이랑 막 그 뭐죠? 그다음에 그 보안 설정이 인제 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제 잡으라, 인제 설정을 권한을 변경하라는 인제 메시지가 나와서 그걸 다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파일 하나가 이상하다 뜨면서 고거를 삭제하라고 인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삭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일단은 저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인제 우리 데이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거를 다 차단시켰어요. 전화는 오니까. 네트워크는 접속을 안 하고 와이파이도 다 끊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기서 보면 내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이름, 주민번호를 쳤기 때문에 어 제 그 핸드폰에 있는 개인 정보가 일단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간 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 놔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네들은 내가 보고 있는 파일을, 핸드폰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얘가, 가해자가.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인제 핸드폰에 보안 설정을 안 해 놓은, 파일별로 안 해 놓은 사람들은 얘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야, 한번 뚫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막으면 어때요? 데이터를 막으면 어때요? 데이터를 막으면은 내 중요한 사진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정보들을 이게 쉽게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차단하면. 뭐 결론은 인터넷에 그 망에 물려 있어야지 얘도 정보를 캐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먼저 차단을 했고요. 어플 깔고 지우고 데이터를 차단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데이터가 날아갈 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제 핸드폰에 풀려 있던 보안 설정들을 다 했습니다.
그 제가 한 거는 아까쯤에 알약, 스파이웨어 2개, 백신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제 폴더에 저도 지문을 대 가지고 들어가 있는 보안 설정들을 다 해버렸어요. 일단은 그렇게 갖고 다 막아 놨어요. 사진, 카톡도 들어가면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카톡도 우리가 보통 그 자동 로그인을 해 놓잖아요. 로그 오프를 해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동 로그인을 해 놓은 거를 다 그 하고, 그리고 저 114에 한 건, 114에 전화해서 요청한 거는 그거, 그 구글 계정으로 돈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그 핸드폰으로 우리 또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막아 놨어요. 요렇게 해서 일단은 다 막아 놨어요. 그러면은 일단 제 정보는 전화번호와 이름과 주민번호는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얘를 여기 타겟이라고 쓴 비번 피해자한테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비번이 사실은 수십에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걸리면, 저처럼 이렇게 또 걸리면 또 타고 들어 문어발식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되면은 요렇게 되고 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스미싱은. 그래서 스미싱이 되게 무서운 거고, 제가 이제 여기 피해자는 이제 그 가해자는 이제 A번 피해자 저한테 이제 저기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고, 여기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고, 제가 그거를 오케이 하면은 얘는 제 개인 정보를,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를 그냥 얻는 거예요. 얻고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를 차단해 놓지 않으면은 그 사진서부터 해 갖고 5만 정보, 그 5만 가지 정보,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이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내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한테도 저를 가장해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카톡이나 그 제 카카오톡 스토리에, 또 스토리에 제가 뭐 돈이나 이런 거 요구하는 건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 글을 바꿔 놨어요. 그렇게 갖고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속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지금 비번 피해자한테 그 제 번호로, 제가 이제 010에 AAA에 AAA고, 여기에 수신을 이제 우리 착신번호, 그러니까 발신번호가 뜨잖아요. 그럼 얘는 받으면 내 번호가 뜨는 거예요. 실제는 얘는 그 웹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 번호를 발신으로 넣어놓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내 번호로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내지 않았는데 얘가 계속 내 핸드폰에 그 번호를 도용해서 계속 얘한테, 이 피해자들한테 수십, 수백, 수천 명한테, 수만 명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그 프로그램, 그 웹 기반이기 때문에 문자를 한 번에 막 여러 개씩 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막 수십 개씩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계속 하다가 그냥 이거 장난 전화네 하고 이제 착신 거부 시켜 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문자 수신 차단해 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전화번호가 실제 얘의 그 수신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저한테 오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는 제 번호를 써 가지고 뿌려 놓고서 이 컴플레인 전화는 저의 그 진짜 번호로 오는 거예요. 얘는 가상 번호를, 내 번호를 쓰고 있는 거고, 전 진짜 번호인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수십 개씩 한 번에 확 날라오고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해자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미싱에 대해서는 그 요번에 이제 당해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보다 물 좀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이게 새벽에도 막 계속 울려요. 1시, 2시, 3시. 그래서 전 무음으로 해 놓고, 알람은 어차피 무음으로 해 놓더라도 울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한 3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그분들께 다시 이제 문자를 다 보냈고, 저는 지금 어제 100통 넘게 문자가 왔고 전화도 한 수십 통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자가 15개에서 16개 정도 된 것 같고 전화번호는 5건이 왔어요. 제가 어저께 정말 문자를 문자 욕하고 이렇게 욕하고 아니면 뭐 컴플레인 제기하는 그런 분들께 제가 다 문자를 발송했어요. 제가 실제 번호 사용자고 저도 이렇게 대한통운 택배 문자 열어보고 실수하는 바람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는 수신 거부나 그 문자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에 대해서 약간 다 끊으라고 제가 문자를 다 보내놨어요. 이분들한테 다 오는 사람마다 오늘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오는 거를 이제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욕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놔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유, 마음고생 심하시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도 보내고, 핸드폰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번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스미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버가 국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국내에 없다는 거예요. 국내 다 해외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있으면 단속이 당하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스미싱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미싱. 예전에 이제 보이스 피싱이 이제 추세였다가 지금은 보이스 피싱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스미싱을 쓰는 거예요. 스미싱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저같이 이제 딴짓거리 하다가 이제 실수로 누르는 경우. 왜냐면 이런 문자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당한 거죠, 사실. 바쁘니까 누른 거예요, 이거를. 파란색 이거 FG CMS 코리아스 .cn. 하여간 막 이게 대충 보면 실제 오는 문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분은 저랑 똑같이 받았는데 이분은 여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누르지 않았던 거고, 저는 전화를 안 하고 얘를 눌렀던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끼 치는 건 피라미드 식으로 한 사람 번호 따면은 쫙 뿌려갖고 거기에 또 물리면 또 번호 따서도 쫙 풀려서 가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이제 스미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누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지금 핸드폰 그대로 놔뒀거든요. 나중에 요거는 제가 연차를 써서라도 경찰서 가서 제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뭐가 빠져나갔는지, 디버깅이 어떤 거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좀 알려줄 예정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고, 이제 네트워크망은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뭐 네트워크를 간단히 이제 다뤄보긴 했었지만은 복잡한 구조로 선이 가는 데는 IP를 통해서, IP 주소를 통해서 가고 또 랜덤으로 돌려놓고 막 쓰는 경우는 추적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고정 IP를 보통 이제 사무실은 쓰는 것들이, 고정 IP는 회사마다 고정 IP 누가 쓰는지를 이제 실사용자들을 다 적어 놓기 때문에 얘는 추적할 수 있지만은 랜덤으로 돌려놓는 경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스미싱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영상을 찍었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저는 제가 대처한 거 114 신고,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해가지고 2개. 그 다음에 데이터 차단, 핸드폰 데이터 차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자 도용 신청을 했어요. 문자 도용 신청을 해줬어요. 제 문자를 가지고서 누가 도용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깔아서 설치되어 있는, 제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걸 모두 다 모두 다 삭제를 했고요. 데이터 차단을 이제 받자마자 이제 감이 딱 오는 순간 빨리 차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 사진에 막 주민등록 등본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다 유출되면 이제 주민번호 앞자리가 뒷자리까지 다 알게 돼 갖고 여러분들 행세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뭐 인적 사진 뭐 이력서 같은 것도 막 찍어 놓는 사람들이 이거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알약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미싱을 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항의 전화를 할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다 문자를 다 보내세요. 문자 회신. 제 회신이 제가 보낸 게 아니니 다 차단 또는 거부하라고. 제가 보낸 게 아니니까 실제. 그리고 제가 해킹 당했다, 그 스미싱 당했다는 걸로 다 알려드렸어요. 전화 이제 노아 할머니가, 그 좀 나이 드신 할머니가 전화 왔을 때도 제가 스미싱이니까 알아듣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어플을 깔면은 저도 이제 그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은 제 핸드폰이 있고, 그 다음에 해킹당한 이제 컴퓨터에서 어플이 여기 깔리면은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얘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깔면은. 그리고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빼올 수가 있고, 아니면 까는 그 어플을 여기에 그 설치함과 동시에 쫙 빼가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불편하더라도 그 보안 설정을 강화했어요. 보안 설정 강화. 1차 번호, 2차 지문 인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불편해요. 지금 영상 하나 찍을래도 이거 돼야 되고, 문자 볼래도 돼야 되고 이래요. 왜냐면 얘가 내 화면을 클릭하면은 얘도 뜰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물론 해커들이 마음 먹고 뚫으려고 하면 못 뚫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시간을 이제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데이터를 차단하면은 뭐 데이터를 차단하면 뭐 뛰어난 해커라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게 사진, 이게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은 암호를 대거나 지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한 게 사진,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카톡, 스토리, 브로그, 그 다음에 백신 관련 프로그램들 등등 하고, 거의 100 몇 개 어플 깔려 있는 거 거의 80% 이상 내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디고 나니까는 무섭더라고요. 가슴이 당했을 적에는 정말 철렁철렁하고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대처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전화 안 받아요. 지금은. 왜냐 받아봤자 욕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아는 지인들도 핸드폰 바꿔라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한두 달 정도 좀 추이를 지켜보고, 만약에 이제 정말 제 금융 거래가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아직 안 한 게 경찰청에 아직 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고 118에 가면은 제 문자 관련된 거를 캡처해서 제가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128에는 신고를 해놨고요. 그다음 경찰청에는 좀 추이를 보고 이제 피해자가 실제 이제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저는 안 한 거니까 제 번호가 이제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저도 요즘 너무 바빠 가지고 코로나에 막 업무 제한도 많이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요렇게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아이가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걸 회피해 버리면은 이 아까침에 여기 그림 여기 A번 피해자, 가해자, 그다음에 B번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B번 피해자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내 번호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힘들지만. 근데 이 사람 연락받은 사람들이 실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 놓으면은 이 폰 해킹당한 제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자를 피해자들이 A한테 실제 번호인지 확인을 하고 문자를 보내 놓으면은 이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스미싱하는 사람이 보면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제 번호는 제 고유 번호를 통신사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거로 돌려놓으면 또 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당한 스미싱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다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복사해 놓고 그냥 붙여 놓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수신 거부 시켜 놓으면은 이 가해자들이 인제 대응할 수 인제 묶이는 거죠, 발이 쪼금씩. 물론 뭐 세계로 막 쫙 퍼져나간다 하면은 뭐 어떻겠어요. 뭐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인제 제 번호를 도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도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피해자끼리 인제 뭉쳐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인제 요번에 하면서 걱정됐던 거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스미싱에 있는 문자 내용들이 뭐 보이스피싱도 물론 있는 것 같고 주식, 증권 관련된 거 사라, 부동산 사라, 주식 이거 해라, 그다음에 정치 얘기들, 그다음에 어떤 특정 정당을 욕하는 행위들, 그다음에 문자들을 막 사진 같은 것들을 해 갖고 페이스북에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문구들이. 저도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막 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런 내용까지 하는 거는 뭔가 이게 뭐 '불협화음을 좀 만들려고 조장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하고 만약에 인제 좀 더 지켜보고 안 되면 저도 정말 번호를 정말 제 아끼는 번호인데 이 번호는 의미가 되게 있는 번호거든요. 저도 이거 바꾸고 되게 오래 썼던 번호인데 지금 이 사례 때문에 스미싱 사례 때문에 저도 폰 번호를 지금 바꿔야 되나 싶어요. 이상 저기 설명을 마치겠고요. 스미싱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플에 귀찮더라도 다 깔아 놓으세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그다음 백신, 백신이 실제 꺼져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검사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불편하더라도 암호를 다 걸어 놔라. 요즘은 파일에 아예 직접 암호를 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라, 불편하더라도. 그다음에 문자 오는 거는 택배 문자나 공공기관에서 오는 그런 문자들은 특별하지 않으면은 열어보지 말고 128에 들어가면은
이 유해 그 URL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접속하는 게 좋고, 이거 누르면 다운로드 할 적에 뭔가 이게 인증받지 않은 것들은 인제 다운로드가 안 되게 물어봐요. "그런 것들 강제로 잘 누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저는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